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엔 절대 안 나오지만 우리 인생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진짜 문학 수업.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하근찬 작가의 나룻배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다 같이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볼 준비 됐나요? 시작부터 질문이 좀 세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총 든 군인들이 우리 동네에 들이닥쳐서 여러분의 친구, 형, 오빠들을 몽땅 어딘가로 끌고 간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죠? 이 소설은 바로 이 끔찍한 상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이 한번 되어볼 거예요. 오늘의 탐구 과제, 다 같이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사건이 벌어진 마을로 가보고요. 그리고 변해버린 사람들과 현장에 남은 증거물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 단서까지 찾고 나면 이 이야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출발해보죠. 자, 그럼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요, 세상하고는 거의 단절된 아주 작고 평화로운 나루터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바깥 세상이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저 작은 나룻배 한 척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곳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마을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는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 청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고요. 아들을 기다리던 한 어머니는 그해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다음에 봄에 한 청년이 돌아오긴 했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고, 가을엔 또 다른 청년이 차가운 뼈가루가 되어서 돌아오죠.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이 모든 비극이 정점을 찍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보죠. 우리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사람입니다. 전쟁이라는 이 거대한 폭력이 멀쩡했던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쟁이 사람을 얼마나 끔찍하게 망가뜨리는지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산증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두칠이라는 청년인데요. 그는 사람이 아니라 뭐랄까 소설에서는 도깨비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해요. 한쪽 팔이 잘리고 정신까지 온전치 못한 그의 모습은요, 마을 사람들한테 전쟁의 공포 그 자체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표대, 진짜 핵심은 바로 주인공 삼바우의 변화입니다. 전쟁 전의 삼바우는요, 그냥 순박한 뱃사공이었어요. 나라에서 아들을 데려간다니까 당연한 줄 알고 태극기 흔들면서 만세까지 불렀던 그런 아버지였죠.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을 바로 옆에서 겪으면서 그는 더 이상 순진한 아버지로 머물지 않아요. 분노하고 저항하는 인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 변화를 따라가는 게 이 소설을 읽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현장에 남겨진 중요한 증거물들, 그러니까 문학작품에서 말하는 상징들을 한번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이런 상징들 속에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숨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첫 번째 증거물은 바로 나루터입니다. 여긴 그냥 배 타는 곳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마을을 떠나는 곳이고 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바로 그 장소죠. 그러니까 만남과 이별, 산과 죽음이 교차하는 경계선 같은 곳이고,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고 끝나는 하나의 무대 그 자체인 겁니다. 다음은 강입니다. 이 강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주 이중적인, 그러니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쪽 얼굴은 마을과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생명의 통로지만, 다른 쪽 얼굴은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청년들이 죽으러 가는 죽음의 길이 되잖아요. 이런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나룻배 자체가 이 이야기의 모든 갈등이 응축된 핵심입니다. 한편으론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고마운 수단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실어 나르는 끔찍한 도구가 되어버렸죠.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양면성,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을 이해하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서로 이동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이 모든 갈등과 분노가 어떻게 한순간에 빵! 하고 터지는지,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뼈가루가 된 첫다리를 묶고 돌아오던 그날, 삼바오는 또다시 마을 청년들을 데리러 온 것 같은 낯선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몰아치죠. 처음엔 또 왔어? 하는 분노. 그러다 총을 보고 순간 흠칫 위축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깨달음이 찾아와요.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각성이죠. 그리고 마침내 결단합니다. 그들을 태우지 않고 뱃머리를 확 돌려버리죠. 이때 삼바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입니다. 안 되지, 안 돼. 이건 그냥 배 못 태워주겠다,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말도 안 되는 폭력에 내 아들 같은 젊은이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온몸으로 터져나오는 절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삼바우의 이 저항이 세상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그럴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나는 생각 없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한 인간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단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비극을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수업 핵심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칠판에 별표 5개짜리입니다. 이 작품은 첫째, 전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폭력인지를 고발하고요. 둘째, 그 거대한 비극 앞에서 한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그리고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려는 저항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우리에게 힘주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진짜 좋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답 대신 아주 묵직한 질문을 남기죠. 삼바오의 저항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행동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요? 결과를 바꾸지 못하는 저항은 과연 무의미한 걸까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결과가 뻔히 보이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지키려는 그 몸부림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